어떤 선생님 한 명이 능력이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학생들이 결국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 송도 그리고 동춘동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고, 솔루션 연구소 동춘교육국 송도교육국 원장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학원 강사에서 강사일부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학원 강사는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학생 때 수학을 잘 못했고 안 다녀본 수학 학원이 별로 없었는데 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제가 학생으로 다녔었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성적이 저도 많이 올라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이제 채점 알바로 이렇게 조금 하다가 어떻게 하면서 애들을 조금씩 가르치게 되다가, 고마운 마음에 알바비는 안 받고? 아니 조금 조금 받긴 했는데,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강사도 조금 하게 되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힘들었는데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쵸.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일을 안 하다가 이제 뭘 내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러면서 활동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런 일들이 좋아서 다시 강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은 학원 강사를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르바이트로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학원 강사를 하면 보통 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이렇게 처음 했을 때 제가 담당하는 학생 인원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비율제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레미뉴 쉐어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20명 정도를 가르치면 학생 한 명당 뭐 6만 원, 7만 원 이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되, 이제 출근하는 거나 이런 거는 학생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니까 제가 자율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급 10,000원, 11,000원에서 보통 처음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급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시거나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비율제를 요구를 하셔서 비율제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6일 출근 하시면 한 200 좀 넘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뭐 시간이 돈인 분들도 계시니까 훨씬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근데 제 기준은 대학생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이 처음 했을 때 그래도 200 초반 정도는 보통 잘하면, 네, 못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잘하면 많이 받는 거고. 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받았던 거. 그럼 학원 강사를 네,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약간 직장인 분들은 결국 부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떤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5시까지 정시 퇴근이다 라고 하시면 오셔서 이제 고등부 뭐 마무리 수업 정도 이렇게 2-3시간 정도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왜냐면 아무래도 학생을 대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다른 일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정 소모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 지금 운영하시는 학원업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엄청 궁금했던 건데 네. 이제 그 일단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학원을 지금 3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개가 어느 지역에 있나요? 인천 송도랑 그리고 인천 송도 옆에 있는 동춘동, 동춘동. 네, 하고 부평에 있는 삼산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제가 그 혼자 이렇게 단독적으로 3개를 다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곳 자체가 학원, 지금 지역국이 11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본사 직영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알고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3개를 운영하고 있는 11개 중에 3개? 네, 운영하고 있는 상당하네요. 그런 거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수학 전문 교육학원이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학원의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세요? 저희는 총원을 이제 과목당으로 치면은 그렇게 크게 많이 대형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네, 정원을 이렇게 제한을 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솔루션은 수학 영어 학원이고 네. 그래서 수학이 이제 30명에서 40명 정도, 영어는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원당 생각하시면 학원 되죠. 개당.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로웠던 게 강사에서 원장을 되는 그 기회가 어느 정도 조금 다 열려 있다라는 제가 느낌이 들었고 맞아요. 그 기회를 되게 잡으신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단순히 강사에서 갑자기 원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책임, 그러니까 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뭐 어떤 책임을 이제 부과하고 그렇게 또 레비뉴 쉐어도 어느 정도 리어드로 받고 하는 구조에서 원장으로 이제 위임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갑자기 원장을 결심하게 되셨고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베이스가 되었는지가 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학원 강사 선생님을 너무 오래 할 자신이 일단 첫 번째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원장 선생님을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강사 선생님들 중에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고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일을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할 자신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루션 제가 있는 이곳 자체가 솔루션 연구소라는 곳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사 선생님들을 오래 이렇게 하게 한다기보다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원장의 자리를 잡게끔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보다 젊은 분들 중에 원장 선생님도 많으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보다 젊으신 분들 중에도 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저희는 젊은 사람이 원장을 맡았을 때 훨씬 더 학원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회장님의 생각.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면 젊은 사람이 열정을 다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1호점 그러니까 지금 송도교육국을 처음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도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냉큼 잡아서 근데 보통 처음 갈 때에는 좀 안 될 때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조금 상황하지 않을 때 그렇죠. 좀 침체기에 이렇게 접해 있을 때 그때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살려야 되는 거니까 가서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갔었던 거고 어떻게 잘 살려내서 네, 송도교육국이 좀 잘 됐고 그러면서 이제 2호점, 3호점 이렇게. 그럼 처음에 1호점을 가실 때는 그냥 어떤 지분 투자 없이 네, 없었어요.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기회를 주셨던 거고 그걸 이제 잡으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선에서 제안을 하셨냐면 제 월급이 빵원이지만 월급도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월세 관리비에서도 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 그러죠? 세이브 되는 선. 적자 마지노선. BEP를 0으로 찍었을 때. 네, 그렇죠. 딱 거기 선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해서 학생이 늘어난다면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였고 그 중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회장님한테 투자자한테 드리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일이 없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젊었고 잃을 게 없었고 해볼만 하다 자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투자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없다. 그 젊음의 열정 말고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죠. 일단 부딪혔는데 생각보다 능력이 본인이 있어서
학생이 운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잘 따라와 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결과적으로 학원이라는 건 어떤 선생님 한 명이 능력이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학생들이 결국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시작했었기 때문에 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굉장히 좀 순탄하게 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학원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있는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능력을 조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 가셔서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학원이 잘 됐다. 네. 근데 그 본인의 벌이는 학원 강사분의 어떤 인건비와 네. 뭐 월세와 관리비를 제하고 네. 회장님께 드리는 1.5%. 퍼센티지를 제하고는 다 본인 거 네, 맞습니다. 였던 거죠. 근데 또 2호점, 3호점은 이제 본인 학원 노하우도 얻었겠다.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더 확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호점, 3호점은 또 어떻게 확장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2호점은 네. 원래 2호점도 있던 곳이에요. 아. 솔루션에서 있던 곳이고 사실 거기가 제가 강사를 해서 막 시작한 퍼나갔던 거. 그 곳인데 그곳에서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학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대표님께서 거기 네. 있던 원장님께서 네, 거기 계시던 원장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마땅히 갈 사람이 그때 인력난이어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회장님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조금 이제 안 할 수 있는 말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가겠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이러고 갔어요. 네, 그러고 갔는데 아까 이성적으로는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약간 사실 되게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서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그런 건 없었는데 약간 감수성이 올라왔던 것도 올라왔던 거지만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었던 곳이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아직 때문에 젊은 에너지가 그렇죠. 풍부할 때라서 아직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호점을 도전을 했는데 그때까지 1호점은 이제 회장님 지분 100%였고 저는 이제 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호점에도 마찬가지로 회장님 지분 100%로 들어갔었는데 적자가 이제 막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야 이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가서 1호점 지분을 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너무 이렇게 많이 받지 않으시고 1호점 지분을 내어주셔서 그걸 이제 받아서 남는 수익으로 2호점의 적자를 좀 메꾸면서 이제 커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호점도. 그래서 1호점, 2호점을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이 요일을 나눠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호점에서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수업을 하면 수학 수업을 그러면 이제 2호점에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영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계시는 상태고 충분히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러면 이제 제가 2호점을 화, 목, 일 뭐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어쨌거나 수학이랑 영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두 개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었을 수 있어도 쉴 시간도 없겠다. 그건 그랬죠. 근데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호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좀 에너지를 많이 쏟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점까지는 그래서 2호점은 여전히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1호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2호점을 쉐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고난 경영자시네요. 저요? 네, 성장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1호점을 하시다가 그거를 잘하신 거잖아요. 잘하셨으니까 이제 인정도 받으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호점까지 이제 맡게 되셨는데 1호점에서의 그 상황에서 이제 1호점에서의 지분은 어느 정도 더 쉐어를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2호점은 처음에 1호점이랑 들어갔을 때랑 같은 조건.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BEP를 맞추는 선에서 남는 거는 본인 거. 그렇죠. 그러면은
1, 2호점까지의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호점은 또 어떻게 확장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 난 이미 많이 버니까. 아니 많이 어느 것도 난 이미 성공했으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두 개를 이렇게 뭐 3일 3일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원이 뭐 선생님의 손이 당연히 많이 타지는 거고 당연히 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손길이 학생한테는 가장 중요한 손길일 거기 때문에 뭐 하루 간다 반나절 간다 이런 걸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던 분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서 그분을 강사로만 두고 싶지는 않았고 근데 뭐 막상 그분한테 학원이 이제 새로 생긴다라는 게 생겼을 때에도 같이 가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2호점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제가 3호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잡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 젊으시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다. 저보다 한 살 딱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31살이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형이고 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일을 같이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요번에 너무 기회가 잘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 욕심을 부려서 그냥 여기서만 강사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날개를 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같이 일을 좀 해볼 때 3호점에 갈 때 형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하셨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쵸. 네 지금 딱 그런 상태 낸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금방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사회적 거리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네 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네. 명진님께서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분이 이제 그 원의 대표로서 원장으로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가서 강사로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괄적으로 다 책임지시고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명진님이 1호점 때 하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